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은 걸 보여주는 게 사회 계급에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동은이는 자퇴를 하고 죽도록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임용을 쳐서 교사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새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물론 이건 또 드라마고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진짜 죽도록 공부를 해갖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동은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갔어요. 빈곤층 최하위층에서 올라온 정도겠죠.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라는 명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최하위층에서는 벗어났던 케이스죠. 결국에는 죽도록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위치는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죠. 복수를 위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 과외를 거의 매일 뛰다시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생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나와서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조그만 여행사에서 일하죠. 물론 공장에서 나온 정도는 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니까 경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사다리를 아예 못 올라간 케이스인데 경란이도 당연히 가난한 걸로 추정이 되고 어린 시절 가난했을 거고 결국에는 아직도 그 학폭을 한 애들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갇혀갖고 연진이 수발을 들고 재준이 가게에서 일을 하죠. 드라마 봤을 때는 재준이 가게에서 며칠 일하는데 연진이가 일이 있을 때 연진이 스케줄을 따라서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는 필 때는 알바로 채우고 그리고 심지어 연진이 집 일도 도와주죠. 어느 정도. 물론 경란이가 다 도와주는 것 같진 않은데 중간중간 도와주는 게 보입니다. 예솔이도 챙기고 하는 게. 근데도 시에스타 가게 골방에서 살다가 명호가 행방불명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일을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나이로 봤을 때는 36으로 나오잖아요. 동훈이랑 같은 나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경란이도 고졸일 텐데 당연히 대학 못 갔겠죠. 그렇게 학폭당하고 학업을 유지했을 리가 없죠. 고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의 수발을 들었다고 보면은 거의 10몇 년을 일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 밑에서. 그런데도 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밖에 없었다? 거의 최저시급 또는 그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는 게 보여지죠. 경란이는 그때도 빈곤층이었고 36이 돼도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동훈이는 어찌됐든 거기서 탈출해서 한두 계단씩 올라갔지만 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 중에 시다바리들이었죠. 거기서도 기득권이 아닌데 기득권에 붙어갖고 자기가 기득권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둘이 있었죠. 혜정이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하지만 명호는 재준이 밑에서 심부름꾼이 됐죠. 그냥 운전기사. 그래서 혜정이는 명호를 더 무시합니다. 자기는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재준이 밑에서 따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도 알죠. 이 둘 사이에서는 계급이 혜정이가 한 수 위에요. 그래서 혜정이는 얘를 한 수 깔고 있죠. 아예 상대를 안 하죠. 둘이 만나서 얘기할 때도 무시하는 게 명확히 보이죠. 함께 밥값도 안 되는 돈이나 쳐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커튼 뒤에 쓰는 소리야. 근데 얘 둘도 자기들이 재준이나 사라나 연진이처럼 기득권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항상 구박받죠. 그래서 되게 혜정이는 자기 기득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재준이를 좋아하는데 재준이랑 같이 결합하면 자기도 그 무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뭐 재준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선택한 게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목표였죠. 왜냐? 돈 많은 남자랑 그냥 결혼하면 자기도 쟤네들 레벨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목을 걸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명호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위에 뭐 사다리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이 없었던 친구고 대신 얘는 통수를 쳐갖고 애들에게 돈을 뜯어내갖고 자기의 이런 비루한 인생을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애들을 협박해갖고 특히 재준이 협박해서 비트코인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코인으로 달라고 한 걸 보면 현실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현실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사다리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코인에 몰빵하고 비트하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한탕 해갖고 나도 수십억 벌어서 나도 기득권층이 되고자 하는 그거를 빗대어서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코인으로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연진이한테는 뭐 10억 달라고 따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요. 자신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편법적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거죠. 난 넘어갈 테니까. 자, 전체적인 드라마를 보면은 세력 간의 투쟁입니다. 대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혼자서는 투쟁을 실패를 합니다. 혼자서 저항했다고 했죠. 동훈이나 양호쌤 뭐 되게 소극적이긴 했지만 양호쌤이야. 소희나 저항을 하다 소희는 죽었고 양호쌤은 학교를 관뒀고 동훈이는 자퇴를 했죠. 결국은 패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 시절 혼자서의 투쟁은 모두 실패합니다. 커서 동훈이가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근데 복수를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돈을 죽도록 모읍니다. 왜냐?
복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을 해서 자금도 마련하고 자신의 힘도 기릅니다. 사회적 위치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조력자들도 찾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 연대라고 얘기하는데 현남이 처음으로 같이 연대를 하게 되는 조력자인데 현남 같은 경우는 우연히 이렇게 만난 케이스고 그 외에도 공장에 같이 있었던 동생, 간호 선생님 등등 여러 명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수를 준비를 하죠. 왜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아무리 힘을 길러도 절대적으로 기득권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닌 3명이나.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죠. 기득권이지만 피해자였던 사람. 주여정이 핵심 키입니다. 왜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여정이 없었으면 이 복수는 상당히 더 오래 걸렸고 상당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주여정은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병원장 아들이죠. 큰 병원, 대형 병원의 아들인데 이가 가담함으로써 이 복수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들끼리 뭉쳐서도 솔직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타격은 가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주여정이 여기 가담하면서 빨리 끌어갈 수 있었던 거죠, 복수를. 그리고 부동산 할머니도 있었는데 이분은 큰 역할은 하진 않았죠. 근데 할머니도 이제 피해자였죠. 주여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에게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피해자 중에 하나였죠. 이 부분도 이제 사회적 제도가 주는 형벌이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사이코 살인자 살인마에게는 뭐 감옥에 있는 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겠고 부동산 할머니 같은 경우도 피해자죠. 음주운전에 취하고 아들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뭐 이 얘기는 자세히 뭐 나온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보면 뭔가가 잘 처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피해자 연대인데 피해자 연대들은 뭐 부동산 할머니 빼더라도 피해자 연대들은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뭉칩니다. 그 악을 응징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같이 조력을 하고 뭉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끈끈하죠. 솔직히 현남 같은 경우는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지만 동훈이가 남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는 같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연대는 끈끈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가 하나 있죠. 하도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도영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이득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사람, 평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와이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국가방어에 실패한다. 너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도영이 예솔이를 자기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키워왔으면 자기 딸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제거를 한 거죠. 걔가 없으면은 생물학적 아빠라는 것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미 사라졌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도영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에 행동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 연대가 있죠. 가해자 연대는 이제 그들만의 카르텔, 자신들을 무너뜨리려는 피해자 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카르텔은 무너집니다. 왜냐? 이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같이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딱히 가치나 신념도 없고 심지어 그러죠.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이게 우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혜정이나 명호는 이 집단에서 또 카르텔에 끼워주진 않습니다. 연진이나 재준이나 사라는 얘네들을 끼워주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장난감, 뭐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정신 차려.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네가 지져줬다고. 알아? 혜정이나 명호는 여기서 친구라고 해요. 명호도 친구라고 해요. 근데 재준이도 다른 데 가선 친구라고 안 합니다. 특히 명호는 모두에게도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진에도 명호는 따로 없었죠. 혜정이는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친구로 분류하는 게 혜정이는 사다리 한 계단을 올라왔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우정이나 가치나 신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백스태빙 하죠. 서로 등에 칼 꽂죠. 나중에 다 자신의 이득, 이기주의로 뭉친 가해자 연대들이었다.